자, 이제 제한 능력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제한 능력자에 관해서는 일단 대표적인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좀 규정을 하고, 이거를 다른, 이제 성년 후견인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준용하는 그런 형태로 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년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이죠. 미성년자, 성년이 안 된 사람들을 말하는데, 성년은 지금 성년은 이제 우리 만 19세가 성년기입니다. 그래서 19세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제 나이를 따질 때, 이제 만 나이 따질 때는 출생일을 넣어서 따져요. 출생일을 넣어서. 이제 기간 계산할 때 나올 텐데, 출생일을 넣어서 산입해서, 그러니까 1월 1일 날 태어난 친구들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요게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출생일을 집어넣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따질 때는 역에 의해서 역법, 즉 달력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2022년 7월 2일생이다. 그럼 얘가 언제 되냐면 2023년이죠. 7월 1일까지가 이제 한 살이고 7월 2일 날 여기 이제 만으로 한 세가 되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2024년 7월 2일 날 만으로 두 세가 되는 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2024년 뭐 2월이 29일이 있어서 뭐 1년이 366일이고 나머지는 365일이고 이런 거 그냥 안 따지고요. 년, 월, 일 이렇게 이제 달력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일단 혼인을 하잖아요. 네, 혼인. 자, 결혼한다고 하는데 결혼이라는 용어는 일종의 이제 원래 이제 일본 말이고요. 일본어고 이게 이제 우리 말은 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하면 이게 사실은 혼례죠, 혼례. 그래서 우리 말은 혼인, 혼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혼인, 혼례. 그래서 법률 용어도 이제 우리는 혼인입니다. 혼인. 일본은 이제 결혼인데 겟콘 그렇죠. 겟콘 이렇게 하는 우리는 이제 혼인 이렇게 불러요. 혼인. 그래서 미성년자도 혼인을 하면 더 이상 애로 취급할 수는 없잖아요. 애로 취급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이제 성년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나이가 18세짜리가 그 혼인을 했다고 해서 19세가 되는 건 아니죠. 19세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나이는 계속적이지만 어떤 효력은 이제 성년으로 간주하는. 그래서 이 제도를 성년의제라고 하는데요. 이 성년의제는 어떤 사법적인 민사적 생활관계, 사법관계에서만 효력이 있는 거고, 청소년보호법이나 이런 데는 영향이 없어요.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이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공법적인 영역에서는 이제 성년의제의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만 18세가 되면 부모의 동의를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 18세가 되면 혼인을 할 수 있어요. 18세가 되면 혼인을 했다. 그럼 얘는 그냥 성년으로 취급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떤 청소년보호법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19금은 못 봐. 아이까지 있지만 이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라든가 이런 건 이제 못 보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선거법 이런 것도 당연히 이제 적용되지 않아요. 여기까지 이제 성년의제의 효력이 미치는 건 아닙니다. 성년의제의 효력이란 건 어떤 사적인 법률 관계에서만 이제 그 영향을 미쳐요. 그리고 이 혼인을 한다 이거는 이제 가족법상의
법률혼에만 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 관계 이런 거에는 안 돼요. 혼인 신고를 해야지만 성년의제가 돼요. 그리고 한번 성년의제가 되잖아요. 그럼 성년으로 간주가 되면 그 이후에 뭐 이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게 이제 19세가 되기 전에 이혼을 한다거나 또는 뭐 이제 사별 배우자가 사망한다거나 그래서 이제 혼인 관계가 없어지더라도 한번 이 성년으로 의제되면 다시 미성년으로 돌아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혼이나 사별에 의해서 다시 이제 미성년으로 복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성년 의제가 되면 이 효력은 그냥 쭉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되는 거, 자기 생일날, 만 19세 생일날 그냥 자고 일어나면 성년이 돼요. 만 19세 생일 날 0시 기준으로 생일날 0시 기준으로 그냥 성년이 돼요. 그냥 성년이 돼요. 그래서 교과서 같은 데 보면은 그 뭐 이제 성년 선고제도 저기 그 뭐 스위스나 이런 데 있어요. 성년 선고제도가 뭐냐면 법원에서 성년으로 선고를 해주는 거야. 너는 이제 성년이다라고 땅땅땅 하고 성년 선고제도 한다거나 뭐 이제 자치산 뭐 이런 이제 이런 제도 뭐 이런 제도를 설명을 하는데 이런 제도 뭐 있다 서양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거 지금 다 폐지됐어요. 이거 옛날 얘기야. 이것도 또 언제 이게 거의 뭐 19세기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제도 지금 다 폐지됐어. 그리고 그 참 아직도 뭐 만 몇 20세 25세가 성년이네 어쩌네 다 이게 다 아니야. 지금 다 아니야. 지금 전부 서양 있죠. 유럽은 다 만 18세예요. 성년 기준. 독일, 뭐 프랑스, 스위스 뭐 다 만 18세가 성년이에요. 성년기 다 만 18세야. 옛날에 이거 다 없어졌는데 얘가 그 민법 교과서에 그냥 이게 옛날부터 쓰여 있던 거예요. 옛날에 아주 옛날 제도예요. 아주 옛날 제도. 우리 일제 시대 때 있었던 뭐 그런 교과서에 썼던 거를 계속해서 그냥 베끼고 지금도 이거 그대로 베끼는 사람 있을 거예요. 교과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옛날 얘기입니다. 이거 다 무시하세요. 이런 얘기 나오면. 어쨌든 지금 그 유럽은 지금 거의 만 18세예요. 자, 그럼 미성년자라고 했잖아요. 행위 능력이 제한됐다라는 건데, 미성년자는 행위 능력이 제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위 능력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럼 제한되지 않은 거 뭐냐?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도 어떤 제한 없이 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뭐냐? 이게 문제인 거지. 그죠? 이게 문제. 원칙적으로는 제한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야. 법률행위를 할 수는 있는데 미성년자라도 법률행위를 할 수 있지만 이 법률행위의 효력이 완전하진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 약간 좀 불완전한 거지. 좀 불완전하다. 즉 이게 뭐냐면 이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돼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라든가 아니면 그 법정 대리인이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없었던 무효인 것처럼 돼버리거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불완전한 거지. 그래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약간 불완전한 그래서 측면이 있지만 미성년자도 혼자서 완전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거 이게 뭐냐? 이게 이제 좀 문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일종의 원칙적으로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하거나 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미성년자가 이거 없이 그냥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첫 번째, 5조
그래서 5조, 6조, 7조 쭉 정하고 있는데 5조의 그 단서에 5조 단서에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이제 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이제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권리만을 얻는 거야. 또는 가지고 있던 의무만 그것만 면제받는 이런 거는 그냥 자기 혼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미성년자한테 야 내가 내 재산을 줄게 너 가져라고 해서 주는 거. 그럼 이건 미성년자한테 뭐예요? 저기가 없어지잖아요. 딱 증여해보면 미성년자는 그냥 그 물건을 받기만 하잖아요. 그죠? 권리만 생기잖아요. 권리만. 그죠? 상대방은 의무만 있고 이런 경우 권리만을 얻는 거 이런 거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미성년자가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어떤 그 자기 권리를 상실하는 경우, 예컨대 이제 그 채무를 갚는 걸 변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채무자가 미성년자한테 채무를 변제하는 거. 그러니까 채무를 변제했기 때문에 예컨대 이게 그 금전 채무고 한 50만 원을 갚는 채무라고 해봐요. 그럼 50만 원을 갚았어. 그럼 미성년자는 어떠죠? 50만 원이란 이득이 생겼잖아요. 이득이 생겼지만 또 한편으로는 채권이 소멸하죠. 권리가 소멸하잖아요. 그래서 이 이익을 얻으면서 동시에 권리가 상실하는 이런 거는 이게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만 얻거나 또는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법정 대리인이 그 이제 처분을 허락한 재산,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 이런 거 미성년자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처분이 허락된 행위다. 그래서 예컨대 그거죠. 그 미성년자가 참고서 사게 5만 원만 주세요. 그래서 5만 원을 줬어요. 그래 이거 그 5만 원 주고 참고서 사라. 해가지고 5만 원 줬어. 그래서 미성년자가 그 5만 원으로 참고서를 사는 행위. 그죠? 이렇게 5만 원을 너 써라, 네가 참고서 사라라고 줬으니까 이거는 5만 원을 이제 자기가 처분이 허락된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참고서를 사는 행위. 이거는 당연히 처분 행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5만 원 가지고 참고서를 사야 되는데 그 참고서를 안 사고 5만 원으로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었다. 5만 원어치 너무 많고 한 3만 원은 참고서 사고 2만 원은 떡볶이와 김밥을 사 먹었다. 그러면 요 3만 원은 부모님이 쓰라고 한 대로 쓴 거니까 이거는 맞는데 2만 원은 부모님이 참고서 사라고 준 돈인데 그걸로 떡볶이 사 먹은 거는 이거는 조금 이제 처분이 허락된 게 아니지 않느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어떤 그 처분의 목적이 아니라 어디다 쓸 거냐 이 목적이 아니라 그 이제 처분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범위. 그래서 그 여기서는 참고서를 사는 게 이게 목적이지만 범위는 5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5만 원의 범위에서는 이제 처분을 허락했기 때문에 5만 원을 가지고 꼭 참고서를 안 사고 이렇게 이제 조금 떼가지고 2만 원 가지고 떡볶이를 사 먹어도 이거는 처분이 허락된 범위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유효하게 할 수 있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목적 원래 이제 사용 목적에서 그 일탈해서 목적과 관계없이 쓰더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는 이제 일단 처분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좀 포괄적인 허락이죠. 포괄적인 처분 허락은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뭉뚱그려가지고 딱 해가지고 용돈 한 10만 원 이렇게 주면서 10만 원 딱 여기 써라는데. 이런 식으로 딱 이제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얼마인지 몰라요. 하여튼간 그렇게 집에 있는 돈 뭐 어디 갔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이제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포괄적인 처분 허락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법정 대리인이 또 이제 그 특정 영업을 하도록 이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그 뭐냐면 뭐랄까 취업하는 미성년자라도 이제 취업을 하는 친구도 있고 창업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기 가게 이렇게 내는 친구들도 있고 한데 그것처럼 이제 그 영업과 관련해서 영업을 부모가 이제 허락한 거예요. 근데 영업은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같은 걸 말해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사업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 밑에 어떤 취업하는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요. 영업 허락에 포함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고용관계라든가 어떤 노동관계 이런 것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기가 이제 미성년자 본인이 어떤 자기가 직접 어떤 영업을 운영하는 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그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허락은 뭐냐면 어떤 영업인지 이걸 정해서 딱 특정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냥 그래 너 좋은 거 너 하고 싶은 거 해봐라고 하면 안 되고 네가 뭐 만화방을 하고 싶다고 그래 만화방 해봐 이런 식으로 영업 종류를 딱 특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꼭 그 허락이 명시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묵시적인 허락도 가능해요. 그냥 그래서 미성년자가 어떤 자기가 그 사업을 하는데 그거를 제재를 안 하고 그러면은 이것도 그 허락이 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업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영업에 대한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영업과 관련된 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영업과 관련된 행위를 하게 되면 이 영업에 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이제 소멸하게 됩니다. 이 영업과 관련된 대리권 소멸해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이 영업 분야에서는 자기가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을 갖게 돼요. 자, 이제 민법 총칙 앞부분에 미성년자 부분에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보면 또 있는 게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대리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민법 제 117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미성년자 역시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다른 사람의 대리인이 돼가지고 대리 행위를 법률 행위를 하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그 대리인을 선임한 사람, 본인이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이다 그런 이유로 대리 행위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유언할 수 있어요. 유언은 만 17세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영업에 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종속적인 노동계약 역시 미성년자도 좀 단독으로 이건 이제 법정 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는 이제 그 노동관계에서 이제 그러면 대리하진 못하는데 동의가 있어야 하느냐 이게 좀 문제가 돼요. 동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씩 좀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18세 이상은 거의 성년과 동일하게 취급해요. 성년 노동자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는데 18세 미만 있죠. 18세 미만은 그 가족관계 증명서랑 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이 동의서를 사업장에 비치해 두어야 됩니다. 이렇게 18세 미만의 경우. 그러니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노동계약에서는 노동계약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좀 다른 견해, 그러니까 이게 꼭 동의를 요한다라기보다는 일종의 신원보증 계약 같은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어쨌든 법 조문상으로 보면 분명히 어떤 만 18세 미만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법정 대리인이 이제 동의를 해야 되는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데 이 법정 대리인이 미리 동의를 해줬다가 이제 미성년자가 진짜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가 있기 전에 동의를 이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의 또는 허락, 특정한 영업의 허락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취소는 일단 법률 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이 발생한 효력을 처음으로 이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법률행위의 효력을 이제 무효로 만드는 게 이제 취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취소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취소는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전이니까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취소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취소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철회. 그래서 영업 허락을 했다가 허락을 취소한다. 이거 사실은 취소가 아니라 이제 철회하는 거죠. 허락을 철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동의를 이제 철회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의 의사 표시를 거두어 드리는 걸 말해요. 거두어 드렸으니까 의사 표시는 이제 없었던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철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취소는 특징이 뭐냐면 소급효가 있어요. 그래서 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전부 무효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철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냥 그 시점에서 이제 거두어 드리는 거니까요. 이건 소급효가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역시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미성년자가 있으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법정 대리인은 실적으로 친권자, 부모예요.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면 이제 후견인을 세우게 됩니다. 후견인. 그래서 친권자와 후견인이 바로 이제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리고 친권자는 이제 부모고요. 이 부모는 서로 이제 두 분 다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부모가 이제 사망하거나 또는 친권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친권을 상실하거나 또는 이제 법정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으면 그때는 이제 후견인을 세웁니다. 후견인을 세우고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돼요.
그리고 이제 법정 대리인은 그래서 이제 당연히 대리인이니까 대리권을 가져요. 그리고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대해 동의하거나 또 취소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권한을 가져요. 그래서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이라는 권한이 있습니다. 취소권, 대리권, 동의권, 취소권의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동의, 대리, 취소, 동의하는 방법. 동의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요.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아요. 자, 근데 이제 후견인의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견인이 제대로 후견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아닌지 이거를 이제 감독하는 후견 감독인이 있어요. 후견 감독인. 네? 그래서 이제 후견인이 어떤 뭐 동의를 한다거나 대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동의를 얻어서 동의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뭐 이제 할 수 없는데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할 수 있다. 요거 이제 어떤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법상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없죠. 그건 가족법상의 법률행위. 그건 이제 보통 이제 우리 가족법상, 친족 상속법상 그거를 보통 이제 신분법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분행위라고도 하는데 신분행위는 당연히 본인이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본인이 해야죠. 그거는 대리할 수 없어요. 예컨대 이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데 만 18세에 혼인할 수 있으니까 18세에 혼인하는데 그거를 대리할 수는 없잖아요. 약혼이나 혼인을 대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 법정 대리권은 요건 좀 제한될 수가 있는데 제한되는 원인 부모의 경우 친권자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한다라고 했죠.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한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미성년 후견인의 경우에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할 때 이제 어떤 특정한 사안이 있죠. 행위에 관한 어떤 특정한 사안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또 친권자가 정한 어떤 그 자녀의 교육 방법, 양육 방법, 뭐 이제, 어떤 거소 변경, 그러니까 이제 사는 데를 변경시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자를 또 이제 그 교정기관 같은 데 있잖아요. 교정기관에 위탁한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친권자가 이 영업 허락을 했는데 그걸 취소한다거나 또는 영업에 대해 제한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좀 어떤 그 미성년자를 둘러싼 친족 회의에 이제 동의를 얻어야 돼. 동의를 얻어야지만 좀 그런 행위를 대리 행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성년자가 미성년자가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행위 있잖아요. 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어떤 미성년자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법률행위. 그런 것들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어야지 이렇게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서로 이익이 상반되는 행위 이런 것 역시 대리권이 제한돼요. 예컨대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그러니까 증여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그거를 이제 어떤 좀 뭐랄까 이제 이거를 이제 대리하려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그 할아버지 재산이 줄어들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손자에게 이렇게 증여하게 되면 아버지의 어떤 뭐랄까 그런 상속 재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들 이제 있는데 특히 이제 그 부모의 어떤 재산, 그러니까 그 자녀,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어떤 재산이 그 이제 부모의 재산이 증가하면서 미성년자의 재산이 감소하는 그런 행위들, 이런 것들에선 특히 이제 대리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3자가 이제 역시 미성년자에게 이렇게 이제 재산을 증여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걸 반대하는 경우, 이런 거는 좀 그런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좀 제한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 있고, 노동계약 관계에서 어떤 부모,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 역시 제한되고요. 임금 수령도, 임금을 청구하고 수령하는 것도 역시, 이제 법정 대리인이, 그러니까 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미성년자가 직접,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미성년자가 있죠. 미성년자와 이렇게 거래한 상대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미성년자 제도, 그러니까 행위능력 제도, 행위능력을 하는 제한능력자 제도, 이런 것들은 결국에 이 미성년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미성년자의 어떤 재산, 그러니까 돈 있는 친구들을 사실은 보호한다라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이 미성년자를 보호하다 보니까 미성년자와 거래한 상대방에게 예기치 못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성년자를 이런 식으로 보호한다면 예외적으로 이 친구들, 거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래 상대방에게 또 뭐 이제 어떤 특별한 뭐랄까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부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미성년자랑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이 계약을 믿고 있었는데 미성년자 쪽에서 갑자기 계약을 취소해 버리면 계약이 무효가 돼 버리는, 없었던 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는 그 계약으로 인해서 어떤 이 상대방은 계약이 이제 그 제대로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믿고 있었는데 그게 거기에 이제 금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돼요. 미성년자랑 거래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이제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빨리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인정되는 게 이제 전에 이제 최고권이라고 했거든요. 최고 이렇게 썼어요. 최고. 그래서 이게 이제 저기죠. 독촉하는 거라고 할까? 그래서 요거를 그 명칭을 바꿨어요. 그래서 뭐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바꿨어요.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이 최고권, 철회권 뭐 이런 것들. 최고권, 철회권, 그리고 뭐 거절권. 그 다음에 미성년자한테는 이제 뭔가 취소권을 제한하는 뭐 이런 조치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철회 거절권, 그 다음에 미성년자의 취소권 제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그러면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전에는 최고권이라고 불렀는데요. 요즘은 이제 민법 개정을 통해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도 있죠. 법정 대리인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상대방은 미성년자에 대해서 이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 그러니까 이제 성년자가 된 후에 딱 이제 야, 한 달 줄 테니까 네가 이거를 취소할 거냐 말 거냐를 빨리 정해서 알려줘.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취소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좀 정해서 알려줘. 나한테 알려줘. 라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추인이라고 하거든요. 추인. 추격한다. 이제 쫓아간다. 쫓아가서 이제 쫓아가서 인정한다. 라는 뜻이야. 추인. 그래서 네가 나랑 계약을 했는데 너랑 나랑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을 네가 지금 취소할 수 있거든. 근데 넌 지금 이걸 취소할 거야? 아니면 계약을 그냥 인정할 거야? 빨리 정해. 그걸 이제 추인한다라고 해. 요거를 이제 계약을 인정한다. 취소할 건지, 그러니까 넌 취소할 건지 추인할 건지 나한테 알려줘. 확답을 해달라라고 이렇게 이제 촉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 한 달의 기간을 정했잖아요. 한 달. 1개월, 한 달을 정했는데, 한 달 내에, 나는 추인할게, 아니면 나는 취소할게, 이렇게 정해서 알려줘야 돼. 근데 이제 알려주지 않잖아요. 한 달 내에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러면은, 이제 추인한 것으로 봐요. 원칙적으로 이제 추인한 것으로 봐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추인하는데 어떤 절차가 필요해요. 특정한 절차, 요식행위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절차가 필요한데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때는 취소한 걸로. 어떤 절차를 밟아서 확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그때는 취소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요거는 이 친구가 이제 성년자가 되었을 때 그리고 성년자가 아직 안 됐어요. 그때는 이제 이 법정 대리인을 상대로 해서 법정 대리인에게 이렇게 이제 똑같이 한 달 정해가지고 네가 취소할 거냐 추인할 거냐 정해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고 만약에 이 사람도 가만히 있어. 한 달 동안 가만히 있어. 그러면 역시 추인한 것으로 봐요. 근데 문제는 절차를 밟아서 추인을 해야 되는데 확답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안 밟고 있다. 그때는 이제 취소한 것으로 보는 거죠. 여기에 이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전엔 이건 권리라고 보질 않고 의사의 통지, 그러니까 준법률 행위로 봤다, 이렇게 하는데 요즘 이제 권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달 내에 취소의 의사표시 또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이 취소의 의사표시나 추인의 의사표시에 따라서 바로 이제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취소, 묵시적인 추인 이것도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건 이제 빨리 정해라라는 거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 이제 너랑 계약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야. 그래. 골치 아픈 거 귀찮아. 나 골치 아픈 거 귀찮아. 골치 아픈 거 귀찮아. 그냥 계약 안 할래. 이게 이제 철회예요. 계약을 철회하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미성년자 단독행위. 미성년자의 어떤 미성년자의 단독행위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예 안 받을래. 그냥 나는 귀찮아. 거절할래. 그래서 상대방은 미성년자와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은 이제 청약과 승낙이 서로 일치를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계약의 의사표시를 이제 철회해서 근데 청약이든 승낙이든 이거를 이제 철회를 하게 되면 이게 효력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의사표시가
두 개가 합치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졌으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죠. 그것처럼 이제 계약을 철회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단독 행위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거절했다. 난 귀찮아, 안 받을래. 해가지고 딱 거절해. 그러면 이제 이거 역시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요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이게 계약을 철회한다라는 건 이제 이 미성년자나 법정 대리인이 계약을 추인하기 전에 철회할 수 있어요. 추인을 하게 되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딱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약을 추인하기 전에 철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성년자다라는 걸 알았잖아요. 계약을 할 때 미성년자라는 걸 알고 계약을 했다면 역시 철회할 수 없어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철회권이니까 철회할 수 있는 경우라면 미성년자에 대해 해도 되고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 해도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거절하는 거, 안 받을래, 이거는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것도 미성년자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얘가 행위 능력이 제한 능력자다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의 경우에는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으면 이걸 철회할 수 없었잖아요. 근데 단독 행위의 경우에는 이 친구가 저기였구나, 미성년자였구나라는 것을 알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철회할 수가 있어요.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미성년자가 나는 미성년자가 아니라 나이가 많아요. 20살 넘었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나이가 많아요. 먹을 만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약합시다 해서 계약을 했어. 속이고, 응? 이제 속임수를 쓴 거지. 속임수를 써가지고 이제 계약을 한 경우 이때. 그럼 미성년자가 그렇게 이제 속임수를 써서 계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나 미성년자니까 계약 취소할래.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조금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경우. 그래서 이 미성년자 측에서 어떤 어떤 속임수, 그러니까 이걸 사술을 써서 이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또 뭐냐면 이제 마치 이제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은데 또 하나는 뭐냐면 동의를 얻은 것처럼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 속임수 취소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제 미성년자랑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또 피성년 후견인, 요 사람들이 이제 제한 능력자인데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자기가 능력자이다,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능력자이다라고 속여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취소권이 배제가 돼요. 그런데 그 동의가 있었다. 요 사람들. 동의가 있었다라고 속여서 하는 경우는 요 경우에만 동의가 있었다라고 속임수를 썼을 때 취소권이 배제돼요. 그러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엔 동의가 있었다라고 이제 속임수를 써서 계약을 하더라도 이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피성년 후견인은 자기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자기가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를 얻어도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피성년 후견인의 그 법률행위를 하면 언제든지 이건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 동의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거지. 동의 문제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야 돼. 속임수. 와, 이제 속이는 거죠. 속임수를 썼어요. 사술. 그러니까 사술을 썼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술. 그래서 이게 속임수가 뭐냐, 사술이 뭐냐. 그래서 첫 번째 견해는 아주 적극적인 어떤 속임수, 기망, 적극적인 기망, 이런 수단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거 좀,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나이가 상당히 많아 보여. 노안이에요, 노안이야. 그래서 착 보면, 한 20대 후반, 30대로 보이는 거야. 한 10대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상대방이 이제 잘못 믿는 거죠. 오신이라든가 아니면 또 몇 살이야? 이렇게 묻는데 그냥 침묵해. 먹을 만큼 먹었지 뭐 이렇게 하고 침묵하고 이런 거는 적극적인 속임수로 이제 보질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임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좀 적극적인 속임수를 쓰는 경우로 이렇게 제한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 경우엔 그런 이제 좀 적극적인 게 아니라 좀 소극적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나이를 묻는데, 가만히, 나이 좀 먹을 만큼 먹었죠. 뭐 이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다수설의 그러니까 이제 학설, 다수설이 이제 소극적인 태도를 보고요. 판례의 경우에는 이런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쓴 경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례는 어떤 적극적인, 경우로 해석하고, 이제, 대다수 학설은 좀 소극적인 것까지 속임수로 좀 이해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갈라지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둘 사이에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가 있어야 돼요. 법률행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를 했잖아요. 법률행위를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계약이라든가 단독행위를 했죠. 그러면 미성년자라든가 제한능력자라든가 이 법정 대리인은 이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위 능력이 제한됐으니까 이거는 이제 취소한다 해서 이건 취소할 수가 없어요. 취소할 수가. 네, 이렇게 이제 미성년자를 중심으로 해서 쭉 살펴봤는데요. 피성년 후견인이나 피한정 후견인의 법률행위 역시 이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이제 주로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준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제 제한능력자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갖다 적용하면 되니까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